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정말 무기력하게 있었거든요. 저 안에 자신의 내면에서는 맨날 전쟁 같은 하루였거든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먹는 거를 한번 이렇게 사실 조금 정말 바꿨거든요. 기름 바꾸는 거, 설탕 바꾸는 거, 커피 안 마시는 거 그렇게만 바꿨는데도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먹는 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게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특해요. 이 어떤 외부적인 여건보다도 성장을 향해서 갈 때 자기한테 채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 많이 우리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냥 움직임을 위해 존재한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 이제 움직임이 동기가 없어지고 움직일 어떤 힘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 어떤 움직임에 대한 동기, 움직임에 대한 동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움직여야 돼, 우울해서 빠져나와야 돼라는 게 아니라 나를 되게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게 동기. 있어야죠. 그래서 되게 영감을 주네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할머니들이 홍보관 다니는 것도 그것도 아예 없이 그냥 계속 아끼면서 집에만 있는 사람보다 내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나 업어주고 이러는 데를 설레면서 가면 건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렘이라는 거, 그게 없어지는 게 사실 우리가 존재로서의 뭔가를 엄청 힘을 잃어버리는 일인 것 같아. 그게 노화일 수도 있고 이런 우울로의 쇠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설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또 드네요. 되게 아까 눈빛 반짝반짝해지잖아요. 너무 티가 났군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재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으니까 뭔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니 내 건강 관리도 하고 있고 또 가족들과 더 오래 살 수 있는 뭔가 시간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칭찬을 바라진 않고요. 그냥 제 스스로가 원래 저한테 되게 인색했던 사람이라 되게 칭찬보다는 항상 의심을 저 스스로한테 하던 사람인데, 최근에 들어서 뭐 나를 사랑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래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너 할 수 있구나, 좀 더 빨리 하지 그랬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최경님이 한 5, 6년 전 더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셨으면 제가 좀 더 빨리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넘기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잘 못했다 내가. 아무튼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다 박수. 박수. 또 많은 분들한테 또 그렇게 하시겠네요. 또 그러고 나서 머리카락은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넘기고 나서. 다시 찼어요. 다시 찾아. 지금 네. 내가 보니까 네. 뭐 시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꽉 차서. 그 단백질을 좀 더 늘려서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그리고 살도 중요했지만 털이 더 중요해서 아유 살은 빼면 되지만 그러니까요. 이 머리털은 정말 심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했지만은 머리 없는데 뚱뚱이까지 하면은 와이프가 말은 안 해도 와이프한테 미움받을까봐. 그래도 그 와이프는 그런 거 갖고 뭐를 안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면 미우려고 작정을 했으면 진작 벌써 작업이 들어왔지. 뭐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이 지낸 지가 27년 정도 지내고 있는데 저한테는 뭐 베프고. 다이어트 시작은 어쩌면 와이프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가능했겠다. 그렇지.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그거죠. 이제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떠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남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뭐 조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건강해진 모습을 와이프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저 혼자는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음식 참는 거는 저의 끈기나 뭐 인내로 참는 거겠지만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런 분들 도움을 받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지금은 혈압이 110에서 12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도 정상이고 지금은 검사에서 그 원래 지방간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한 달 전에 초음파 검사 받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원래 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지방간이라는 게 되게 촘촘하게 보이나 봐요. 근데 되게 그게 이제 풀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 보고 1년 지금 반 남짓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술, 딱 1년 술 반 끊고 됐네요. 설탕 끊고 하니까 간이 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술은 한 5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맥주 반 캔을 먹고 있어요. 아이고 조금 근데- 조금 한 캔이나 먹지 뭘 반 캔은 그런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반 캔 먹는 것도 네, 좋아요. 맞아 맞아.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나 네. 봐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반 캔을 나눠서 요즘 그 아사히 이렇게 손잡으면 거품 올라오는 거 있는데 그거 이제 와이프랑 저랑 딱 반 먹고 그러고서 이제 아 좋다. 예. 그리고 그 술은 거의 습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습관인 거예요. 무심히 하는 습관. 모여서 그냥 술 꺼내놓고 먹고 그냥.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맞아요. 주변에 야 너 이제 지금 정도면 먹어도 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먹게 되고 근데 또 맞아. 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서. 자기가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는 치팅이라는 게 뭐 그걸 또 해줘야 또 정신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 또 대가는 한 일주일 이상 또 뒤로 밀리잖아.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치는 것 같아. 맞아요. 한번 치팅하고 좋았어. 근데 또 그 다시 회복하는데 또 일주일 걸리면 말이 일주일이지 또 앞으로 갈 것까지 생각하면 한 2주가 막 또 확 밀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다 지치니까 굳이 또 먹고 또 이거 뻔한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더 이렇게 발목 잡는 게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치팅을 했으면은 더 그게 먹고 싶어서 그날만 기다리게 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맞아. 아예 그냥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빼고 남은 음식을 보니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더라고요. 콩 요리, 두부 요리 다 원래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라 먹으면서 꼭 굳이 치킨 안 먹어도 피자 안 먹어도 충분히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화제를 넘겨서 지금까지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마른 분이 오셨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이분은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궁금해서. 지원이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저는 좋았어요? 일단 다이어트는 저는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많이 먹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폭식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 폭식을 해도 저는 이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는 스타일이라 폭식 같은 걸 해도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살에 폭식이 대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폭식이 평소에 내 양인가 싶어서. 폭식이 밥을 이렇게 양껏 먹고 라면을 끓여서 먹고 그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고 뭐 빵이나 디저트류까지 딱 먹는 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폭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많이 그렇게 찌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저는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가 최겸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물론 다이어트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아서 알게 됐지만 계속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때 행복하지 않고 뭐 결핍도 많고 뭐 채워지는 게 없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을 이렇게 채겸님 뭐 영상 하는 거를 보면은 마지막에 결국 건강해지자고 하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서 헤매는 건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좋은 음식 먹고 사람들 만나고 뭐 운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계속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구나. 다 그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된 것도 언젠가는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너무 신기한데 저는 일단 기름을 먼저 바꾸고 설탕을 최대한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저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정말 무기력하게 있었거든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밥 먹고 누워 있다가 그냥 다음날 아침에 되면 눈 떠서 출근하고 그냥 그게 전부 다였는데 먹는 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기적 같은 나도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도 좀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에 자신의 내면에서는 맨날 전쟁 같은 하루였거든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부모님 다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관계도 다 괜찮은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이걸 이렇게 채겸 영상도 보고 뭐 더불어서 뭐 김주환님 영상 선생님 강의도 보고 하면서 이제 저의 그런 결핍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의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뭐 주변 사람들한테 관계에 제가 너무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외면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제가 생각해도 이 관계가 이렇게 너무 끊어질까봐 그 속 안에서 제가 너무 저 혼자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를 한번 이렇게 사실 조금 정말 바꿨거든요. 기름 바꾸는 거, 설탕 바꾸는 거, 커피 안 마시는 거 그렇게만 바꿨는데도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다가도 알아차리는 거죠, 제가. 저와 제 자신에 대한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제가 딱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되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저한테는 최근 1년간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운동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제가 1년간에 수영도 배우고 달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이 그냥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기특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나씩 무언가를 성취를 해 나갈 때마다 정말 너무 예전에는 그냥 채찍질 너 왜 이거밖에 못해 이랬던 마음이 잘했어 이거밖에 못했어도 그래도 했다 시작은 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저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저처럼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저 나이 또래의 사람들도 다 그런데
저처럼 조금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이지만 그래도 다 마음에 그런 결핍들이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이 영상을 보고 채겸님 만나고 에리님 만나서 할 수 있구나, 좀 변화할 수 있구나, 그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그냥 평온하다가도 이렇게 동굴 속에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달라진 건 그 구덩이에 빠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졌어요. 그 빠졌다가도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면 다시 거기서 나오려는 그 힘이 정말 강력해졌어요. 그걸 되게 제가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되게 행복해요. 감사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기특하다 진짜.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30대 초반에만 알았더라면 몇 살이래? 아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니 네. 지금 20대 후반 같이 보이는데. 그때 서울은 이제 89년생인데 그때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알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죠. 얼마나 긴데 인생이. 네. 앞으로가 진짜 긴데. 네. 아휴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네. 왜냐면 살을 빼고 나서도 그다음에 일단 내가 원하는 거는 갖췄어도 결국 또 그런 거를 대면을 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이렇게 몸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적으로 내가 그 터널을 빠져나온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기특하시다. 아까 그 관계에 의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거를 사람한테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그냥 얕은 관계에만 좀 의존했던 거죠. 만약에 가족 관계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좀 어렸을 때는 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였었고 거기에 제가 많이 막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사랑이? 굉장히 부족했죠. 네, 사랑도 부족하고, 근데 뭐 부모님은 사랑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표현 방식이 저한테는 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인데다가 서툴렀고, 저도 그 마음을 다 알아줄 순 없으니까 이제 커서는 그 마음을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탓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채워지고 나니까 원망하기보다는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제가 더 노력하는 부분이, 그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랑 외식 같은 것도 일부러 되게 피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이 이제는 얼마나 예전이에요? 그래도 한 2년 전?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도. 네, 좀 철이 안 든 딸이었죠. 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랑 식사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제가 먼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예전에는 엄청 용기를 내야 했었던 일인데, 이제는 그게 조금씩 쉬워진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게 많이 달라졌죠. 저게 성장이라는 것 같아. 저 모습이 성장이라는. 내가 요새 다시 옛날 고전에 빠져서 다시 고전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 톨스토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무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거든, 우리 대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이루는 사람이고, 그 금수저, 토스토예브스키하고 정반대로 그 사람은 금수저였대잖아. 다 갖추고 뭐 글만 써도 다 대박 나고. 그런데 항상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너무 슬프고, 그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너무 힘듦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무 많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을 진짜 기쁘게 행복하게 사나. 그걸 너무 고민할 때 그때 쓴 책이 그 안나 까레리나, 알죠? 안나 까레리나 책에서, 거기서 그 내가 읽은 거의 결론은 이 어떤 외부적인 여건보다도 성장을 향해서 갈 때 자기한테 채워지는 거야. 근데 그 성장의 첫 번째는 나를 보는 거지. 나를 보는 거라는 거야.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밖에 못 본다는 거지.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립돼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립된 채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더 깊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고, 관계 속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야,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내 상처들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나오잖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부터 성장이라는 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성장이라는 걸 이루어지면 그때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다라는 거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은 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게 성장이 되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도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안 가져지잖아.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 거야, 하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져. 특히 제가 어디서 굶고 있단 말이야, 누군가가. 아, 그럼 뭐 지가 게을러서 굶나 보지가 아니라, 왜 굶니? 돈이 없니? 먹을 게 없니?를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그게 나에 대한 관심이 되고 그게 성장이라는 걸로 되는 거지.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지. 그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그 관점이나 그 톨스토이가 보는 관점이나, 몰라, 내가 느끼는 느낌은 모르지. 나는 거의 답정녀니까 시각을 그렇게 놓고 봐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나는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성장이 일어나가는 그런 모멘텀이었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머리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감정을 유발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음식이 내 몸이고 그게 뇌가 아니라 먼저 감정을 먼저 일으킨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를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먹는 음식은, 설탕은 안 먹을 수 있고 술은 안 먹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작은 노력이, 근데 그게 혁명이거든, 사실은. 작은 노력이 아니라. 근데 누구한테건 다 이렇게 오픈된 사실이잖아. 다 알려져 있고, 뭐 무슨 그 정보가 다 공짜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 들리냔 말이지. 어떤 사람한테 들리냐면, 내가 볼 땐 고뇌하고 있는 사람, 이런 분, 이런 분,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서 봐지는 거가 그때 비로소 들리는 거야. 그 전에 봤을 수도 있지. 안 보였지. 근데 내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그렇다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아, 그럼 설탕을 한번 피워볼까? 커피를 한번 차 먹을까? 할 때 내가 나를, 그 감정을 컨트롤해가는 나를, 진짜 그런 기특한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이라는 게 나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할 때랑 점점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야. 결국은 성장으로까지 나를 이끌어주는 제일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드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요즘의 느낌을 계속 생각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성장이라는 의미를.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인류애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늘 잘 있겠거니 하는 부모님이 한 번 더 걱정돼서 전화 한번 해봐 주는 거, 그게 성장인데, 그게 엄청난 기적인 거지. 또 느껴지는 게, 사람이 건강해질 때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주변으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는 가족인 것 같고, 가족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게 되는 게 되게 건강해졌다는 되게 중요한 단서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고 관심이고 간에, 우리가 진짜 착각하기 쉬운 게, 특히 나같이 요즘 같은, 내가 요즘에 이 책을 읽는 것도, 아,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각심을 주려고 내가 이 책이 읽혀지나 보다 싶은데, 그건 이제 토스토옙스키 책이야. 그 까라마조프 형제와의 거기 형제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너그럽게 하고 뭐 옆에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쉬운 거더라고.
왜냐하면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인류의적 사랑은 거기서 굳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공상적 사랑과 실천적 사랑이라고 표현해. 공상적 사랑, 다시 말해서 love in dream. 그 다음에 실천적 love in action. 공상적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착각해. 자기가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 공상적 사랑, 예를 들면 뭐 인류애, 이웃애 막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실천적 사랑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균형이. 그래서 그거를 보는 가족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지. 막 저렇게 해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저렇게 좋은 소리를 하고 나한테는 눈 한 번 곱게 안 뜨고 집에 와서는 이제 그러면서 그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 이 제일 쉬운 게 공상적 사랑이야. 그런데 이 실천적 사랑을 하려면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고 학업이고 끝없는 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근육을 그것도 조금씩 근육을 키워나가면서 훈련해서 습득하는 거지 그게 결심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천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마저 화해를 하고 저 사람도 비로소 나를 좋게 봐주는 것까지가 그걸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계속 사랑하기로 매 순간 결심하는 것까지래. 그리고 결과는 적당한 때에 은총으로 내린다는 거지. 그거 결과를 이루어주는 분은 우리 인간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한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류애적인 사랑도 하고 실천적 사랑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착각부터 버리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해야 된다라는 게 결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아닌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걸 이제 딱 보여주니까 인간이라는 게 본질이 딱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도시마 장로라는 분이 나와서 그분이 좋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 입을 빌어서 도스토옙스키가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나 많은 인류애를 갖고 누굴 사랑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하고 이틀만 같이 자라 그래도 자기는 절대 자신이 없다는 거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족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진짜 때로는 왼수 같은 자식들 봐야 되고 근데 그게 결국은 훈련의 장소일 뿐이지 남들한테 좋게 보여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게 근사하게 이래야 될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이 모든 거는 그 과정을 내가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가는 여정까지가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거지. 내가 사랑한 사람하고 못 살고 이제 먼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거는 막 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내가 죽는다는 그 공포보다도 남겨진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것 같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식탐이 그냥 싹 없어질 만큼의 은총으로 내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해가는 게 이게 삶이지 이게 다거든. 그 다음에 뭔 결과를 딱 난다면 그때부터 딱 행복해지는 일은 없고 지금 하루 밥 먹고 걸었어. 혈당이 안 올랐어. 그게 행복인 거야. 그게 기적이고. 근데 매 순간 그걸로 연속된 거가 끝이고 그 다음에 내가 20kg를 빼. 그 다음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없다니까. 근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그냥 매번 기적처럼 느끼고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내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홀가분하더라고. 완벽할 필요가 없고 완벽할 리도 없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좋았었어요. 저도. 공상적 사랑, 실천적 사랑. 예전에 저 일할 때 그 위에서 일 가르쳐줬던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분이 했던 자기의 신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신조가 된 얘기가 있는데 꾸준한 노력의 결과는 언젠가 마치 행운처럼 돌아온다.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깔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뭘 주순 것처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노력을 했던 것들이 나한테 되돌아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살이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행운 같은 일인 건데 생각해 보면은 안 보이는 곳에서 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건 다 잊혀지고 그 결론만 봤을 때는 행운 같은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은총은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폭풍처럼 온대요. 근데 내가 느낄 때 갑자기지 그게 이제 이분처럼 얘기지. 삶에서 어떤 그 나온 어떤 거 결과물들이 내는데 그것들을 내가 내려고 할 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근데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딱 버려두면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우리 전자레인지에다 뭐 1분 돌려놓고 1분 기다리려면 얼마나 긴지 알아? 야 진짜 3분이 30분처럼 힘들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으면 잠깐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꺼져서 그새 식고 있잖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도 너무 그 안나 까레리나에서도 거기서 그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해요. 그 안나 까레리나가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찾아갔잖아. 사랑인 줄 알고 찾아갔잖아. 그리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떠날까 봐. 그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떠나질까 봐 집착을 하니까 집착이 돼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비극으로 몰아가는 거지. 새로운 코너 하나 해야겠는데요. 그럼 요즘엔 저녁 시간이 보통 어때요? 퇴근하고 나면? 제 삶이 되게 많이 바뀐 게 네. 5시쯤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에 5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준비하는데 일단은 제가 습관을 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자고 정했던 게 이불 개기. 그거는 그냥 되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은 바로 이불부터 개고 양치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딱 하고 오전에 수영 갈 때 있고 일주일에 2번 가거든요. 아침에요? 네, 강습 받으러 가고 그렇고 바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또 컨디션 괜찮을 때는 러닝 한번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일기 같은 거 쓰거나 하고 하루 정리하는 그걸 무조건 해요. 그러고 하고 자거든요. 그렇게 정말 작은 사소한 건데 그게 저를 바로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 학교에서 배운다 그래도 안 들리지. 때가 돼서 그러겠지. 겪은 다음에 들리지. 그러겠지.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이런 말 한 나이가 해. 아닐 수도 있나. 네 나이나 내 나이나야. 여기서 내가 제일 어리구나. 네가 제일 어려워. 그런 것 같아요. 30 초반이 옛날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루틴, 내가 지키는 나의 원칙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고상하고 무슨 약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삶의 되게 기본, 가장 중심,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다 그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어나서 딱 이불 개고 그다음에 양치질하고 그리고 소금을 마시고 수염 자르고 이제 방에 올라가서 딱 책상 앞에 앉고 거기까지 그냥 자동. 근데 그 루틴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딱 시작되는 나의 집중의 시간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 끄고 뭔가 차차착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들이 이제는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옛날에 이렇게 다들 강조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지금 삶이 되게 혼란스러울 때 필요한 건 큰 무언가가 아니라 그 하루의 아침 시작과 끝에 그런 작은 것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설탕이랑 나쁜 기름 바꾸는 거.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에너지 레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저도 이렇게 잘 살다가도 그 나쁜 기름 들어간 거 많이 먹으면 막 무기력하고 막 약간 누워있게 되고 못 움직여요. 막 운동하러 가야 되는 운동 가기가 싫어요. 아니면 설탕 먹으면 약간 너무 이렇게 감정이나 이렇게 에너지가 들뜨는 느낌이 있고 또 결국 작은 것들에서 큰 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이거 너무 공감 많이 될 것 같아. 그냥 퇴근하고 나서 되게 지쳐가지고 그냥 또는 지치지 않았어도 무기력해서 누워 있다가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잠드는 게 어쩌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바뀌는 거. 근데 되게 힘든 일일 것 같아. 근데 저는 가장 정말 신기했던 일이 화장실에 수건거리에 걸어 놓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수건거리를 제가 각 맞춰서 예쁘게 놓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걸어두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근데 이거를 그 다음에 제가 쓸 거를 생각해서 예쁘게 다시 똑바로 펴가지고 그렇게 걸어놓는 행동이 저는 그게 너무 또 제가 기특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물건 같은 거를 뭐 옷 같은 거나 뭐 사실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나 그냥 방치해두고 개지도 않고 대충 개서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했는데 그런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었어요. 다음에 제가 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를 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온 거라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바뀐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또 뭐 있어요? 또 신경 쓰면 좋은 거. 또 신경 쓰면 좋은 거. 그냥 물건에 대한 그런 게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쓸 수 다음에 있는 제가 물건. 쓸 것, 내가 볼 거. 근데 그거는 상대방도 금방 느낀다. 상대방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초점이 뭔지 알아? 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자기 삶에다 정성을 들인 사람. 완전히 그게 엑셀런스야. 예를 들면 옷을 그냥 구겨진 채로 입어도 돼. 근데 저 사람은 다린 옷을 와서 구겨진 거랑 처음부터 그냥 꾸깃 탄 거 입고 나온 거랑 다르거든. 근데 저 사람은 저 옷을 한번 손질을 다려서 입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보여. 그러면 그 사람한테 누가 함부로 안 하지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우리도 세차 했을 때 운전할 때 느낌이 틀리지 않니? 세차 싹 내부 세차를 딱 해놓으면. 근데 막 차가 되게 더럽고 막 별거 다 있을 때는 내 마음가짐 운전할 때 마음가짐이 그렇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애들 데리고 어릴 때 데리고 놀러 나가서 엄마들하고 여러 모여 있어도 내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경진아 저 집에 유치원 갔다 올 때 됐다. 너가 좀 데리고 와. 우리들 더 놀으려고. 야 너 누구 집 동생 좀 가자. 화장실 좀 데리고 갔다 와. 뭐 이렇게 애를 자꾸 시킨단 말이야. 내가 경진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다른 엄마들이 경진이를 불러. 경진아 너 애들 좀 데려와. 경진아 너 얘들 데리고 좀 어디 좀 갔다 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나부터 출발한 거거든. 근데 내가 나한테 대접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자기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람한테는 그 물건 아무렇게나 있다가 안 돌려주고 이러지 않거든. 그런데 저게 너무 그게 혁명이라고 그것도 레볼루션이야. 맞아요. 수건을 똑바로 해놓고.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면은 날 뭘 줘도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지. 이렇게 올케가 이제 아기가 연년생이고 힘드니까 이제 한 해 큰 애 병원 가야 되면 작은 애를 데려오라 이제 봐주라고 이제 엄마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가요. 가면은 사실은 그 집은 애가 아프고 정신없으니까 엄마가 큰 애를 돌봐주러 가든지 작은 애를 돌봐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그러는 얘기야. 참 철딱서니가 없다는 얘기. 이제 아버지 흉을 보면서 점심 뭐 먹었냐고 묻는데요. 엄마한테. 아니 뭐 내 밥 먹으러 갔어. 거기 지금 애 봐주러 갔는데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왔다 했더니 잘하고 다니는 짓이다. 그러면서 너는 평생 거기 가면 짜장면밖에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참 철딱서니도 참 남자들은 없다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어머니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왜냐면 괜찮은 사람으로 허용이 됐잖아.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그게 거기서 튼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정신없으니까 사실 밥 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아지는 거야. 어머니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짜장면이든 짬뽕이든지 그걸 먹고 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엄마가 들으면서 아버지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더라. 그거는 나부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뭘 용돈 준다 그래도 너도 없는데 무슨 용돈을 주니? 너보단 내가 아직 낫다. 그런 사람 끝까지 또 못 받아요. 계속 받아가지고 거기서. 근데 진짜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스타벅스 카드라도 한 돈 10만 원씩 넣어주면 막 이모티콘 한 20개씩 보내주고 이모티콘 20개씩 막 좋아 죽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해줄 때 걔네들한테 기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수건 똑바로 놓는 거 그건 하나의 행위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들어도 실천을 못한 맞아 거지. 맞아. 공상적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자기 거 먹는데 자기가
자기 거 잘 차려서 이렇게 이쁘게 먹는데 옆에서 봐도 나쁘지 좋아 않아요. 보이죠. 근데 왜 난 그렇게 못하고 살았을까? 어. 그런 그게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한번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한번 나한테 꽉 질문이 들어올 때 그때 한 번씩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론도 좀 하고 조론도 많이 하고 가출도 좀 해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조론 자체가 끝이 아니잖아.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진짜 말하자면 안 겪은 사춘기를 한번 겪어봄으로써 이 시소가 균형을 잡듯이 그렇게 반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중간을 잡아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반항은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건강한 거지. 반항도 못하고 있는데 내 상태가 문제인 거지.